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이 법령은 있나요? 어떤 법이에요? 지금 배우시는 법이? 계속. 어떤 법입니까? 지금 배우시는 법이? 크게 하셔도 돼. 공인중개사 법이죠. 지금 공인중개사 법만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공인중개사 법은 이 법령할 때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시험 요강에서 시험 과목에서 공인중개사 법령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합쳐서 시험 과목에서 법령을 하는데 법을 딱 한 개로 정해서 공인중개사 법령할 때 이 법령은 또 어떻게 나누는가? 거기 보시면 첫째 줄에 법률, 그 다음에 화살표 법률 시행령, 법률 몇 줄? 시행령. 22페이지 하단에요. 하단에 3번에서 시행령을 괄호해서 대통령령이라 하고 화살표에서 법률 시행규칙, 규칙 밑줄 하시고 괄호에 국토교통부령. 자, 법령할 때 법령의 구성은 국회에서 입법, 국회에서 만드는 법 이름이 법률이에요.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입법한다. 입법기관이 국회죠. 입법한다, 법을 만든다고. 국회에서. 그러면 법률에서는 뭘 담을 것인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법률, 줄이면 그냥 공인중개사 법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공인중개사 법률에서는 국회는 행정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을 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 안에서 전체 담을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골격만 잡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법을 구체적으로 시군구에서 시도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네가 이걸 안 했네 하고 제재를 주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위에 제도를 두게 됩니다. 법률 시행령이 있고 이제 영자가 붙었죠. 지금 시행령. 가장 하위에 법률 시행규칙이 있어요. 줄이면 영이라고 표현하고 줄이면 규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법률자가 다 공통이고 가장 상위가 공인중개사 법률이고 하위에 공인중개사 법률 시행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두는 두 번째가 시행령이고 요거 누가 공포하는가? 누가 대외적으로 공포하는가? 대통령 이름으로 공포한다 그래서 시행령을 뭐라 부르는가? 대통령령이라 불러요. 나중에 법조문을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법조문을 다시 드리겠는데 만약에 공인중개사 법률 구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을 법률 구조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본은 법률에 두고 있다고. 그걸 등록하려면 등록 기준도 필요할 거 아니야? 기준을 갖춰야 등록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조 이렇게 해요. 등록 기준에 관하여는 어디에서 정하는가?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 구성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전체가 법령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법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읽으시는가? 법조문을 이렇게 읽어요. 1조에서 법률 조문 52조까지 읽고 시행령 1조에서 쭉 읽고 시행규칙 1조에 쭉 읽는다. 이건 법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법률 제9조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기본이 있으면 그럼 등록 기준에 관하여는 어디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등록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시려면 어디 찾아가 봐야 돼? 대통령령에 찾아가서 등록 기준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에 가니까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등록을 해야 한다 기준을 갖춰라 대통령령. 그러면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하고 등록 신청받은 사람은 며칠 이내에 등록증을 내주고 할 것인가. 절차에 관한 내용은 다시 어디요? 국토교통부령. 요걸 다 읽어야만 구조 등록을 다 읽으신 것이 된다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을 읽으시면 대통령령이 보이면 시행령 찾아가시고 여기 가보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되어 있으면 여기 하다가야 한 개 조문이 끝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3단으로 낸다 할 때 3단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보통 출판사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낸다고요. 종적으로 법률 조문 다 읽고 시행령 다 읽고 시행규칙 다 읽으면 이건 법 공부한 거 아니에요. 법률 구조 읽으면 기준은 다시 시행령 찾아가셔야 되고 다시 절차는 어디까지? 국토, 교통부 이렇게 찾아가서 읽어야만 법률 구조가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나중에 조문집 할 때는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요. 법률 조문 밑에 시행령 넣고 시행령 딱 넣어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 규칙을 뭐라 부른다고요? 법령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제 시험 관계에서 뭘 물을 것인가? 밑에 둘째 줄 가보시면 특히 각종 뭐요? 기준 밑에 기준. 괄호에 등록 기준, 사무소 설치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공통 단어가 뭐예요? 기준은 어디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각종 뭐요? 절차 동그라미 절차. 개설 등록 절차,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 공통 단어가 뭐예요? 절차는 어디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절차와 뒤에 서식 밑줄 서식. 절차와 서식은 어디에서? 국토교통부령. 그럼 요 두 가지를 알고 계시라고. 시험에 나왔던 것이 최근에 이렇게 나왔어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기준 나오면 대통령령. 물론 나중에 공부하시면 기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예외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예외 있지만 원칙은 기준 나오면 어디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내용은 기준하고 이렇게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기준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 기준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이건 절차에 관한 내용이겠나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세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하여야 한다. 이건 기준이겠나요? 절차겠나요? 그러니까 절차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 뭐 한때 며칠 이내에 뭐 해야 한다. 이게 절차예요. 앞에 실장님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있었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한다. 이건 기준이에요? 절차예요? 절차예요. 뭐 한때 며칠 이내에 뭐 하라. 이게 절차예요. 그럼 여기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았을 것. 이거는 뭐 한때 며칠 이내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게 기준이라고. 요렇게 알고 계셔야 돼. 그 나중에 요렇게 알고 계시면 응용에서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 정책 들어만 드시라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구성 및 운영은 절차에 관한 내용이겠나요? 절차는 아니겠나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위원장 1인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게 절차예요? 절차가 아니에요? 절차는 아니지. 절차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 가는데? 국토교통부령인데 구성 운영이란 말은 기준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절차인가 아닌가를 나눠봐야지. 그러면 기준이라는 말이 없다면 이게 뭐 한때 며칠 이내에 뭐 해야 되는 말이면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말은 절차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 정한다고? 대통령령으로.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게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우리한테 난이도 굉장히 높아요. 이 구분 안 해두시면 난이도 높은 지문이 된다고. 예외만 이렇게 알고 계시다가 예외만 나중에 기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이 있다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령이 예외는 있지만 그 나중에 9, 10월달 공부고 크게 기준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각종 서식도 어디서 간다고요? 서식 국토교통부령. 시험에 응시하려면 원서 냅니까? 안 냅니까? 응시원서. 서식이 있나요? 없겠나요? 있죠. 그러면 응시원서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원서를 서식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 지문 나오죠? 그럼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서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은 서식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있습니다. 최근 시험 나왔던 게 등록증도 서식이 있어요.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어디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나 서식관계 지문 나오면 무조건 어디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앞에 방금 전에 간단히 전속중개계약이라는 말 배우셨죠? 전속중개계약서란 서식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나온다고. 서식관계 지문 나오거나 뭐한 때 며칠 이내에 뭐 해야 한다. 절차에 관한 내용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시험에 사무소 이전한 때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한 때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게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은 진짜 난이도 높은 거예요. 우리 과목에서는. 다른 과목에서 이런 문제는 시험 안 나와. 왜 그럼 우리 과목만 나오는가? 법조문서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40문제를 내야 돼. 그러니까 구석탱이 문제를 막 내요. 난이도 조정 때문에. 내용을 풀고 박스의 문제가 막 나와요. 우리 과목에 박스의 문제 나오는데 박스를 풀고 낱개로 쪼개서 읽으면 오지선당 읽으면 다 읽히는데 박스형 자체는 난이도예요. 네. 박스가 지문이 4개 정도 나오거든. 오지선당보다는 지문이 짧잖아요. 몇 개인가? 이건 또 더 어려워요. 기억, 니은, 주어지면 좀 낫고 찾는데 여기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하는 것도 난이도예요. 지문 긴 것도 난이도이고 연습되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나오니까 지금 시험 나올 부분이 위에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이다. 그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밑에 공인중개사법령은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 부르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법령이라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시험 관계에서 각종 기준 나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각종 절차와 각종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워밍업 하신 거야 이제. 옆에 이제 용어의 정의가 별표예요. 그러니까 11, 12월 과정에서 다 까먹으셔도 용어의 정의에서 박스에 6개 있나요? 말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셔도 이렇게 돼 있거든. 법 1조에서 지금 1조는 대충 넘어왔는데 옆에 22페이지 맨 위에 2줄 있었죠? 22페이지 맨 위에 이 법원에서 있잖아요. 그 2줄이 목적인데 2줄 묶어가지고 목적 적어보세요. 맨 위에 타이틀 밑에 2줄 있죠?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할 돼 있죠? 그게 1조 목적이에요. 그 나중에 1월 달에 기본서 나오면 다 체크해드리고, 자, 보통 법 조문에서 1조는 목적조항을 두고, 그 다음에 보통 2조에서 용어의 정의 또는 정의 이렇게 나와요. 그럼 법 조문 전체 중에서 앞머리에 목적 다음에 용어의 정의 파트를 두는 이유는 지금 배우시는 법이 다시 어떤 법이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시려면 최소한 용어의 정의, 2조의 정의, 용어의 정의 몇 가지요? 6가지만큼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3조 이하 법조문이 이해되는 겁니다. 거꾸로 공인중개사법을 보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법조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 전체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용어를 2조에서 6가지를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고. 요 자체가 박스 그 자체가 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2개씩 짝을 지어서 비교하시면 한 개 낮게 쪼개면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유사한 용어까지 용어끼리 묶어서 2가지씩 비교하시면 용어가 더 쉬우니까 1호가 뭐예요? 법조문 읽으시면 보세요. 자, 나중에 법조문 보시면 법률 제1조 이렇게 나와요. 1조 목적이 있겠죠. 이 조 이렇게 해요. 나중에 가시면 법조문 만약 9조 가시면 동그라미 1 이렇게 나와요. 9조 법률 제9조에서 동그라미 1번 나와. 이걸 뭐라 읽는가? 항이라고 읽어요. 1항 이렇게 읽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 이걸 호라고 읽어요. 가나다라가 나와. 이걸 목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봐봐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법 공부하신 분들은 야 1항 봐봐 이렇게 하면 1항이 뭐야? 항이 어디 있노? 항이. 공부한 사람들은 1항. 야, 아라비아 숫자 1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호 보라고. 1호 밑에 가나다라 나오면 야 가목 봐봐.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아는 표정. 억수로 유행하는 친구 제 막년에 가가지고 법조문까지 야, 이거 안 가져왔는데 공부하는 거 괜히 가져왔네. 법조문 통 펴놓고 야 이거 뭐야? 그래서 구조 1항 한번 보라고. 구조 1항이 어디 있노? 1항 모른다. 괜찮아.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 지금 그러면 용어의 정의가 2조인데 박스 안에 아라비아 숫자 1 되어 있죠? 그걸 뭐라 하려다고요? 호라 그래요. 호, 1호, 2호. 그러면 각 호 하면 몇 가지 호가 있어요? 6가지 호가 있죠. 호. 그러면 1호 중계 밑줄 하시고 2호 중계업. 용어가 비슷하죠? 두 가지 이렇게 짝을 지으시면 돼. 1호하고 2호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 짝을 지어보시라고. 3호에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하시고 4호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랑 공통 단어가 있죠? 3, 4, 5 묶으시고 5호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하시고 6호 중개보조원 5번 5호하고 6호를 묶으시면 돼요. 5호하고 6호를 묶어서 앞에 고용인 적어보세요. 5호에 누구라고요? 5호 소속 공인중개사. 6호 누구라고요?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 고용인이라 불러요. 실장님을 합쳐서 고용인 이렇게 불러요. 실장님이라 적으셨대. 공부하실 때는. 손님 이름이 중개의뢰인. 그게 나중에 나와요. 자, 보세요. 용어의 정의를 1호에서 중개라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2호에서 중개업이라 하면 이렇게 비교하시는데 개념은 중개란 개념은 공통으로 쓰고 있죠. 2호는 업자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법에서 1호 중개하고 중개업을 따로 정의하고 있다. 그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용어니까 구분해서 쓰십시오. 그 말입니다. 3호가 뭐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4호가요? 공인중개사. 여기도 공통 단어는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란 말은 공통으로 쓰고 있는데 3호에서는 개업이란 말이 들어가 있네. 그럼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니까 꼭 구분하시라. 이렇게. 5호는 이름이 완전히 다르죠. 소속 공인중개사. 6호가 중개보조원. 당연히 따로 구분해서 쓰시라 그 말이죠. 이렇게 개념을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정의하면 비교가 어쨌든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정확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시험 공부, 객관식 시험 공부니까 정확하게 함정만 체크하시면 돼. 그러면 앞에 간단히 첫째 시간에 중개란 개념은 민법에서 배우시는 것처럼 매도 매수인 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중개인가요? 직접 계약이라는 영역에는 그냥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지 중개란 말은 여기 없다고. 중개란 말은 매도 매수인만 있으면 중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직접 매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중개 개념이 없어. 항상 중개란 개념은 계약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만 있으면 이건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이라 하고 어디서 배우신다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어디서 배우신다고요? 민법에서. 그런데 계약하고자 당사자, 계약 당사자, 거래 계약 당사자, 줄이면 거래 당사자 하면 매매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매 계약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이 직접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거래 경험이 없다, 계약서 써본 경험이 없다, 법률 지식 공부한 적이 없다, 불안하니까 누구 찾아간다고요? 제3자, 계약 당사자 이외에 제3자, 부동산이겠죠? 소장님 찾아가서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매매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 이름이 뭐라고요? 중개 의뢰인이
소장님이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 가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면,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가게 와서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면 소장님이 뭐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건 내놓고 하십시오 하죠. 내놓고 하십시오 하면 소장이나 실장이 물건 대장에 받아 적잖아요. 이걸 어떤 계약을 하는가? 손님인 중개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해달라고 의뢰하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뭐 해드리겠다고 승낙해서 중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을 방금 전에 중개계약이라 한다고. 그럼 중개계약이란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이다? 가게 들어온 손님인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이 중개계약이에요. 비교해서 매매계약 당사자는 누구요? 매도인과 매수인. 그 매매계약 당사자, 줄이면 계약 당사자, 거래 당사자 같다 말이에요. 매매계약은 거래계약이랍니다. 부동산 가지고 매매 거래 임대차 거래하죠.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거래계약이라 해. 그러면 거래계약 당사자는 그 말은 앞에 매매는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매매계약 당사자 그 말은 거래계약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거래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계약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라고?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이죠. 그 물건 접수 받았죠? 매수인도 직접 계약할 정도의 경험이나 법률 지식이 없으니까 누구 찾아와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소장님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들어왔죠? 그러면 중개계약은 매도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중개계약도 체결하고 매수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중개계약도 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 중개란 개념은 가장 기본이 매매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중개란 개념이 아니다. 누가 있어야 한다? 중개의뢰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어야 성립되는 개념이 중개의 개념인데, 그럼 법에서는 중개 개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보니까 1호 보세요. 1호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밑줄 하시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괄호 묶어 보시고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매도 매수인 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밑줄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밑줄 하셨죠? 그때 행위를 알선하는 것 따로 밑줄을 세 군데 보시라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끝에 행위를 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중개입니다. 자, 억수로 어렵게 끝났다 지금. 자, 공인중개사법 2조에서 용어의 정의, 법에서 풀어놓은 중개 개념은 뭐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3조에서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에 정하고 있는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되어서 매매 계약하는 것이 중개입니까? 거래 당사자 직접 되는 것이 중개입니까? 중개는 거래 당사자의 매도 매수인이 직접 되어서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중개인가요? 아니고 거래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계약을 도와준다고 말하냐? 그러면 당사자에 개입하여 어떤 계약을 도와주는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 또는 성립되도록, 교환 계약이 체결 성립되도록, 임대차 계약이 체결 성립되도록 알선하죠. 행위를 알선한다 되어 있나요?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행위, 교환 행위,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요것만 중개인가요? 뒤에 또 말이 붙어 있어요.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도 붙어 있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정확하게 법에 쓰고 있는 용어 정의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뭐인지를 판단해 두시고 그 요소 중에서 한 가지를 빠져버리면 개념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이게 만약에 그 밖의 권리,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이게 빠져버리면 개념이 이게 빠져버리면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개를 할 때는 시험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빠뜨리고 시험에 나오질 않으니까 요걸 빠뜨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중개를 하면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거래 당사자 간 매매 행위를 교환 행위, 임대차의 행위뿐만 아니고 그 밖의 권리, 어떤 권리인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는 말은 민법 첫 시간에 배웁니다. 권리 취득할 때 득이고 권리 상실할 때 실이고 권리 변경 이렇게 해요. 만약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다 생각해봐요. 아파트 제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면 4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럼 매수인이 저한테 4억 원을 다 입금시키고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를 넘겨주면 저는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상실했죠. 매수인은 취득했잖아요. 이게 득실이에요. 방금 전에 은행 가서 담보 잡는다 그랬죠. 제가 소유권은 가지고 있고 소유권 전체 완전한 소유권 전체 중에서 4억짜리인데 1억 담보대출 받았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 대출 계약 썼죠. 은행에서 1억 원 저당권 들어오죠. 소유권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 내 거죠. 권리 일부의 내용에 변경이 있나요? 그걸 변경이라 해.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세놓을 수 있나요? 그것도 변경이에요. 이걸 줄이면 나중에 민법 시간에 첫 시간에 권리 변동이라고 배우신다고. 뭐라고요? 권리 변동하면 권리 취득 상실 변경, 권리 발생 소멸 변경, 취득 상실 변경, 발생 소멸 변경 이렇게 불러요. 이걸 줄여서 말한다.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의 득실 변경을 줄이면 뭘 한다고요? 변동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다 아니다. 이죠. 중개는 두 개를 쪼개서 이렇게 법 조문대로 하게 되면 중개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하는 것? 알선하는 것. 여기에 쭉 서면 이르는데 두 가지를 쪼개 읽으면 중개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시겠죠? 이걸 빠뜨리시면 안 돼. 그러면 여기에 뭉텅거려서 그 밖의 권리라 되어 있는 이 그 밖의 권리는 뭐가 포함되는가? 이건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과목에 구성되어 있는 6과목. 6과목은 누가 필요한 6과목을 배우시는가?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장님이 중개업을 할 때, 실장님이 중개업을 할 때 필요한 6과목을 배워요. 그 민법 조문이 전체가 1118개 조문이 1118개 조문되는데 그걸 다 배우시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쏙 뽑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다 배우시는 게 아니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변동에 관한 계약에 필요한 민법만 배우신다고. 그러면 여기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밖의 권리는 어떤 과목에서 배우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 안 계실 필요가 없다. 물론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면 점유권 같은 거 배우시고 법료기재권 같은 거 배우시는데 이건 민법에서 배우시는 권리지만 예외로 중개 대상이 아닌 건 예외로 속아내면 되지만 따로 전체 내용을 다 암기하실 필요 없이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권, 저당권, 부동산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쭉 배운다고. 여기 다 중개 대상이라고. 따로 암기하실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중개란 개념은 다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에서 배우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의 변동인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도와주는 것도 중개이다. 됐어요? 그럼 여기 행위란 말도 있네. 여기 행위도 민법에서 배우실 내용이에요. 법률 행위라고 민법 세션에 배우십니다. 법률 행위. 매매 행위, 교환 행위, 임대차 행위.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인 변동에 관한 행위할 때 이 행위는 뭘 말하는가? 민법에서 법률 행위를 말해요. 어려워진다 지금 이제.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인데.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면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법률 행위를, 계약을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그러면 쉽게 이제 한계가 시험 나왔던 것이 중개는 법률 행위이다. 달리요. 자, 중개는 계약이다. 중개는 법률 행위이다. 중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중개요. 중개는 결론이 알선하는 거예요. 알선한다 그 말은 계약을 직접 한다고. 행위를, 법률 행위를,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중개는 뭐가 아니고 법률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 한 개 질문. 그러면 중개는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법률 행위를 계약이 체결되도록 법률 행위가 성립, 행위가 성립되도록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중개는 사실행위이다. 이렇게. 법률행위가 뭐인지 사실행위가 뭐인지는 민법시간 당연히 배우십니다. 민법시간 배우시면 의사표시가 꼭 필요한 게 법률행위. 의사표시 필요 없이 하는 게 사실. 배우신다고. 중개는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니까 계약은 민법에서 어떤 행위라고 이름 부르고 계약은 민법에서 어떤 행위라고요? 법률행위.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체결되도록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알선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니고 뭐라 부른다? 사실행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를 이제 차곡차곡 해두시면 우리 과목 시간에 첫 시간부터 민법 내용이 전부 나오잖아요. 재미가 있다고.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로 볼 수 있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3조에 정하고 있는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이어야만 중개 대상물 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다시 보시겠지만 3조에서 중개 대상물 종류를 5가지 정하고 있는데 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이 뭐인가? 계략적 적어보면 토지가 있고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임야 가면 나무가 있나요 없나요? 나무인데 등기한 나무가 있어요. 토지나 건물처럼 등기부가 있는 나무가 있다고. 그걸 임목이라고 불러요. 또 적으신다. 또 적으신다. 적으실 필요가 없는데. 습관입니다. 진짜로. 억수로 불안한데 27페이지 가보세요. 정말로 6월까지는 노트가 필요 없어요. 노트 박스 있나요 없나요? 1. 토지 2. 건축물 기타 토지 정착물 3. 대통령령 배우셨죠? 그러니까 지금 3조에서 1번 1호 2호 있죠. 토지하고 건축물은 법률 묶어서 법률 적어보시라고. 중개대상물 종류가 낱개로 적으면 5가지인데 1호에 있는 토지하고 2호에 있는 건축물은 어디 정하고? 법률에 정하고 싹 다 법률에 다 정한 것이 아니고 3호에 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돼 있죠. 나머지는 어디 정한다고?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나머지를 정하겠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 임목 밑줄. 2번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밑줄
공장재단, 따로 광업재단. 낱개로 쪼개면 몇 개요? 5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등록을 2개 하고 임목 3, 공장재단 4, 광업재단 5. 자, 그러면 토지, 건축물, 임목,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집단 중에서 등기부가 있는 20개 집단을 뭐라 부르는가? 임목이라고 불러요. 재산을 모아서 대출받기 위해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공장에 속하고 있는 이런 물건이 있나요, 없나요? 기업 자금을 지금 융통에 쓰려 보니까 토지 따로 담보 제공하고 건물 따로 담보 제공하니까 번거롭다. 지금 일일이 담보 잡아갈 때 서류 갖춰가야 되고, 낱개로 쪼개버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묶어서 내가 만약 기업 자금 20억 필요하다, 20억을 빌려 쓸 수 있는 공장 물건을 한 개에서 묶어서 등기하라고. 그게 공장재단. 낱개로 쪼개면 또 뭐 있다고요? 광업재단이 있어요. 요 5가지를 뭐라 부르는가? 중개대상물이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은 중개는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중개인데, 모든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도와주는 게 다 중개인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2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가 되려면 반드시 몇 가지 물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것이 중개이다. 그럼 거꾸로 5가지 물건이 아니면 아무리 계약을 알선해도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상가권리금 이렇게 나와요. 상가권리금은요 5가지 안에 있어요, 없어요? 상가임대차 계약하면서 치킨 오프집을 10년 해왔다. 그러면 임차인 구할 거 아니야. 권리금 받아야 합니다. 권리금 받죠. 상가임대차 계약,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 아니다? 상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 아니다? 상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죠.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제 부서에서 권리금 알선 조정해주잖아요. 권리금을 수수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 아니다? 아닌 이유가 상가 권리금은 뭐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 5가지가 아니므로. 응? 선박 있나요, 없나요? 선박 없죠? 선박, 매매, 알선. 알선했지만 무조건 중개가 아니고, 중개로 볼 수 있다, 중개에 해당한다 할 때는 무조건 5가지 인지 아닌지를 꼭 보셔야 돼. 두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선한 것이 중개가 아니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의 변동인, 득실, 변경에 관한 계약, 행위, 법률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게 5가지인가 아닌가 1, 가장 중요하고, 그 밖의 권리가 포함이 돼야 되고,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러니까 중개 개념을 이렇게 짚어서 보셔야 돼. 5가지가 아니면 중개를 볼 수 없다. 그 밖에 권리가 빠져 있으면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다. 5가지 빠져버리면 안 된다. 용어 정의할 때는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 밑줄은 3가지 돼야 돼요. 중개대상물, 그 밖의 권리, 그 다음에 행위, 알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중개에 비해서 중개업이 뭐인가? 중개업 2호까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뭐라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군데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일정한 보수를 받고 따로 중개를 뭐라는 것? 업으로 하는 것. 동그라미 해줄게. 다른 사람의 뭐요? 의뢰 동그라미,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그라미, 중개를 뭐로? 업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을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중개업이다. 그러면 중개하고 중개업의 공통 단어가 뭐예요? 중개죠. 여기도 중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을 간단히 쓰면 지금 읽어보신 대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럼 여기 중개가 들어있어요. 요 중개 개념을 여기 넣어도 하자가 없어야 되겠네. 그러면 중개업을 크게 길게 쓰면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한 행위의 알선을 뭐로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겠죠? 짧게 써도 맞아야 되고 길게 써도 맞아야 하는데 항상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 밖에 권리가 빠지면 안 돼요. 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업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단순 중개 투자하고 중개업하고 차이점 나는 것이 여기는 보수를 바꾸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 비교할 때 여기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 그 말은 보수 관계없이 몇 가지 물건에 대하여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그 밖에 권리 포함하여 행위를 뭐 알선했다면 무조건 뭐이다? 중개이다. 그러니까 무상이어도 대가 없이 공짜로 해줘도 5가지에 대하여 그 밖에 권리 포함하여 행위 알선했다면 뭐이다? 중개이다. 업 개념이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은 1회만 해도 업이다, 중개이다 아니다. 1회만 해도 중개이다 아니다. 1회 우연한 기회 1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의 행위 알선하는 것도 뭐이다? 중개이다. 그러니까 중개는 대가 보수를 받았네 안 받았네 따질 필요 없이 여러 번 하고 있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네 1회만에 관계없이 무조건 5가지에 대하여 그 밖의 권리 포함하여 행위 알선만 했다면 뭐이다? 중개이다. 그래서 용어 정의할 때 불필요하게 이게 빠져버리면 틀리고 이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들어가면 틀린다고. 아시겠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틀렸다 그 말이에요. 무상이어도 중개이고 1회만 해도 중개이다. 우리도 중개할 수 있겠나? 여기 누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다 해. 우리 친구가 이제 학교 이제 지방에서 학교 울산 저기 밀양촌에서 울산대학교 이제 입학해요. 내가 2학년이야. 못 들어가. 야는 재수해가지고 울산대 들어온다고. 하숙집 알선할 수 있어 없어요? 하숙집은 건물이잖아요. 하숙집 알선한다고 임대차 계약을 알선해요. 우리도 돈을 받든지 말든지 어쨌든 중개했어 안 했어요? 했다. 여기는 중개업자가 돼. 업자. 업은 생계 유지가 업 아니야. 여기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돼요. 업을 한다 그러면 보수를 받고 한 건 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업이죠. 이걸 보수를 받고 그 말을 달리하면 영리 영업성이 있다 없다?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 생계 유지니까 영리성이 있어야 한다.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할 때 의뢰 나면 가게 손님이 왔단 말이네. 가게 들어온 손님 이름이 뭐라고요? 중개 의뢰인이. 다른 사람이다 할 때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부동산에 와서 뭐 해달라고? 매매 교환 임대차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 도와달라고 의뢰하게 됐다. 그러면 의뢰받은 누구는 소장님은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고? 손님하고 계약하겠네? 그 계약 이름이 뭐? 중개계약.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말은 중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말은 영리 영업성을 가지고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를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업이다 이렇게. 예?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업이다고. 시험 난이도 봅시다. 이게 가장 기본 1.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맞죠?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계약에 의하여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응? 여기 가장 기본이요. 그러면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한 후, 중개를 했어요? 의뢰에 중개를 한 후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업이 아니야.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꼭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하고
나중에 배우시면 당사자들과 보수 지급에 대해서 약속만 하거나 당사자에게 달라고 요구만 했다고. 약속한 현재는 요구한 현재는 받은 상태야. 같은 말이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약속 요구한 행위는 업이다이다. 업이라 볼 수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고 중개했죠. 어? 보수를 받았어.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을 중개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업이요, 업이 아니에요. 보수를 받기만 하면 무조건 또 업이 아니야. 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업이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에 그 말은 계속 반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업이라 볼 수 없다. 이게 가장 기본 판례예요. 여기는 보수를 받든지 말든지 한 건 하든지 여러 건 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중개에 해당하지만 중개는 맞지만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하면 일단 업에서 꼭 필요한 받지 않고 나와버리면 업이라 볼 수 없다. 보수를 받기는 받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주어지면 계속 반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업이라 볼 수 없다. 1.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쉬운 질문. 2. 이렇게 풀어서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약속 요구한 행위는 업이라 볼 수 없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업이라 볼 수 없다. 됐어요.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난이도.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아세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업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모르시는 거 찍으셔야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 자, 용어의 정의에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지금 이게 빠졌잖아요. 이게 빠졌는데 보세요. 중개를 한다거나 중개를 업을 한다는 말은 가게 손님이 와야 한다. 보세요. 아파트인데 여기 자기 아파트에 이제 부동산 하고 있다고. 자기 아파트 사시는 분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들어온 적도 없어. 부동산 들어온 적이 없다 그러면 의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내놓고 간 적도 없다고. 그냥 소장이 팔았다고. 성립돼야 안 돼. 내놓은 적이 없는데 갑이 진행할 거 아니야. 저 사모님 아파트 팔아놨는데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는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고 계약을 도와주고 돈을 벌면서 계속 전하는 것이 업이면 손님이 반드시 가게 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의리란 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갖추어야 업이다. 오. 이게 빠지고 두 가지만 갖춰도 업에 해당한다. 네? 나는 너무 했다가 또 한 개 빠져도 맞고 뭐. 법대로 하면 세 가지 다 의뢰 받고 업이 업이다. 오. 뭐가 빠져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업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는 받고란 말이 있어 없어? 그래서 업이란 말이 있어 없어? 중개하고 중개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두 가지라고. 이 두 가지만 써도 업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요. 마지막 질문. 어렵다 지금? 할만하다. 이렇게 놀다 보면 되겠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소장님이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이라 볼 수 없다. 마지막 건 안 해야 되는데 괜히 했나. 자, 벌써 이제 흔들린다고. 용어의 정의는 법에 쓰고 있는 요소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면 돼. 세 가지인 의뢰 받고 업이 다 들어가 있거나 의뢰가 빠지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 요 두 가지만 들어가 있으면 업이다.
방금 대답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누가란 말이 더 필요해요? 개공이 하든지 개업공사 하든지 아닌 자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만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이게 잘 틀린다. 3월달 모의고사에서는 이걸 맞춰요. 그런데 공부량이 많아질수록 계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소공이 하다가 이 말 들어가 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을 한 것은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업인지 아닌지는 누가는 필요 없어. 한 개 더 해볼까요? 어차피 다 왔다니까.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가 지나가시면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간판이 있어요. 뭐 하겠다고? 컨설팅 하겠다고. 주된 사업이 뭐라고? 컨설팅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주된 사업이 뭐라고요? 주된 사업이 뭐라고? 컨설팅 업에 부수하여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을 한 것은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흔들리지면 안 돼.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만 갖추면 누가 하든지 주된 사업이네. 여기 주된 사업으로 이런 말이 있어 없어요? 주된 사업이든지 부수적이든지 다 뭐다? 업이다. 그럼 나중에 실무 가시면 컨설팅 사무소 간판 달고 있죠? 달고 주된 사업을 뭐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 내고 컨설팅 하겠다 사업자 등록 내놓고 부수적으로 손님이 와가지고 의뢰해서 중개하고 보수받으면 어디 걸린다고? 중개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요. 요거 몇 시요? 지금 둘째 시간이죠? 한 번 더 남았죠? 여기까지 하고 말 걸 그랬다. 괜히. 자, 보세요. 개업, 공인, 중개, 사가 세 가지를 갖춰도 뭐이고? 업이고. 개업, 공인사 아닌 자가 세 가지 갖춰도 뭐이고? 자, 업에 해당한다. 업으로 볼 수 있다. 요 표현하고. 네? 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걸 줄이면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공부를 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 되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된 목적이 중개업을 해먹겠다. 법적으로. 그 말 아니야? 법적으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소장님만.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 자이어도 몇 가지를 갖추거나 몇 가지를 갖추면 세 가지를 다 갖추거나 두 가지만 갖춰도 어디에 해당을 한다고? 중개업은 하고 있다고. 우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다 갖췄어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위법하다라고요. 우리는 위법. 법을 위반했다가 말이죠. 처벌은 받아야 안 받아요? 처벌은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온 김에 하는 거예요. 온 김에 자꾸 대답을 하시고 여기 사실은 요만큼 하면 돼. 요만큼 하면 되는데 어쨌든 다 한 거예요. 중개업에 대해서는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좀 이따 배우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게 등록증이 있어요. 등록을 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우리는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무등록이라고. 무등록인 우리도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이든지 무등록인 우리든지 관계없이 몇 가지 갖추거나 세 가지 다 갖추거나 몇 가지 갖추면 두 가지 갖추면 어디에 해당을 한다고?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단속에 걸린다 안 걸린다? 자, 단속 대상이다는 말은 위법하단 말이에요. 위법하니까 처벌 대상은 된다고. 처벌은 나중 문제고 중개업인지 아닌지는 이걸 안 따진다고. 몇 가지 갖추거나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처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볍겠나요? 무겁겠나요? 소장이 우리가 중개를 업을 하고 있다고. 가장 제재가 무거워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무등록으로 하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많겠나 이렇겠나요? 많아요. 특히 밖으로 빠지거나 교회 가면 정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속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지금 당장에 정은 필요 없지만 언젠가는 부동산 경기는 지금 경기가 지금 저점이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는 부동산 학교는 배우시면 올라간다. 이게 이때 대비해서 공부해 놓는 거예요. 요때는 부동산 경매 공부 좀 하시고. 됐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중개가 가장 기초 개념이고 업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전체 내용의 대부분이 중개업을 배우신다고. 네? 세 가지를 갖추거나 완전하게 한 개 빠지고 두 가지만 갖춰도 업이다. 이게 가장 큰 기준이요. 그러면 세 가지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을 다 갖추거나 이 빠지고 받고 업 요것만 갖추면 업이다. 그러면 누가 한 것을 따진다고?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주된 사업이든지 부수적이든지 관계없이 교회 나가면 임야 전문 입간판이 있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면 토지만 해도 업이 아니에요. 여기는 모의에 대하여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물건 한 개만 취급해도 업이요. 하숙집 전문 업이 아니에요. 업이지. 매매 전문 업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한 개만 취급해도 업. 매매만 해도 업. 등록한 자든지 아니든지 주된